번째 라이브 토크, 이번에도 특별한 분들을 모시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첫 번째 라이브 토크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뽀로로를 거치지 않고 자란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뽀통령, 뽀로로를 제작한 아이코닉스의 임영식 상무님, 그리고 1세대 아이돌을 만든 K-팝의 명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진현주 센터장님,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갯마을 차차차 등 수많은 인기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IP 사업팀의 최지탁 팀장님,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 문아름 교수님, 지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토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는데 함께 하셨죠? 어떠셨나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라이브 토크 때에는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친숙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한 분 한 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기로 하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아이코닉스를 뽀로로를 만든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뽀로로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그 육아를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셨던 국민 이모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런데 MZ 세대들에게는요, 뽀로로 자체보다는 이제 잔망 루피가 더 익숙하고 인기가 많죠. 얘는 뭐 이제 뭐 피자, 화장품 안 나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임영식 상무님 바로 옆에 잔망 루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예. 너무 인기도 많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한 1년 반 정도 전쯤인데 저희 이제 직원 한 명이 이 사내 메신저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이제 내용인즉 상무님, 저기 애들 사이에서 루피 짤이라는 게 막 도는데 루피 짤. 네. 한번 이거 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봤더니 루피 짤 해서 검색을 했더니 막 루피를 막 난도질을 해놓은 거예요. 에? 막 이렇게 눈을 막 찢어놓고 음. 칼도 들고 있고 너무 재밌는 것도 있고 사실 네. 너무 심한 것도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인터넷 밈으로 네. 아이들 사이에 유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럼 이걸 좀 제도권으로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초 카카오톡 이모티콘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카카오 쪽에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카카오 쪽에서도 굉장히 시의적인 컨텐츠인 것 같다라고 네.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좀 빨리 저희가 네. 카카오 이모티콘을 서비스를 했는데 음? 그게 이제 빵 하고 이제 터져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상무님께서 그 마스크를 이제 살짝 내리고 이야기해 예, 예. 주시면은 더 잘 들리실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군요.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예. 이게 SNS 공식 채널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예. 잔망 루피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원래 애니메이션 뽀로로에 나오는 그 친구잖아요, 캐릭터. 예, 예. 근데 훨씬 더 뽀로로 자체보다 더 많은 제품군이랑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아이코닉스의 다른 IP들과 이 루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제 뽀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우리 컨텐츠기도 하고 네. 아이들이 한 번은 꼭 통과의 레처럼 지나가는 영유아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이제 뽀로로도 있고 꼬마스 타요도 있고 또 이제 기차 애니메이션 띠띠포 있는데 이런 네. 컨텐츠들은 다 이제 영유아 컨텐츠인 거죠. 네. 근데 뽀로로가 처음 방영을 한 게 200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되면 19년 차가 되는 거죠.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뽀로로를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네. MZ 세대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생명력이 이제 한 세대를 뛰어넘은 그러네요. 이제 그런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에서 MZ 세대의 네. 하이타겟 컨텐츠가 가장 큰 어떤 그러네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예, 예, 예. 자,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진현주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80년대 초반생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저희 세대들한테는 아이돌의 시초라고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H.O.T 오빠들이 이제 나오셨고 또 오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화 오빠님들이 또 나오셨고 그 이후로 이제 동방신기까지 데뷔를 했고 그 다음 세대가 되겠네요. 그 뒤에는 이제 샤이니, 엑소까지 쭉 나왔었죠. 그래서 MZ 세대들한테는 아이돌 이름 자체만큼이나 사실은 SM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SM은 1세대 그 아이돌부터 이 굿즈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사업화 시키셨던 건가요?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움직였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끝이 네. 끝인가요? 아,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아기 때만 해도 이제 H.O.T 세대만 해도 기껏해야 뭘 샀었냐면은 그 스티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용돈 모아가지고 막 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누구쯤 됐을 때부터 굿즈가 조금 더 사업화되기 시작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1세대 나름 뭐 2세대 이제 아이돌 굿즈라고 하면 뭐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나 포스터 네. 그리고 뭐 공연장에서 드는 뭐 팬라이트 정도였던 맞아요.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좀 이제 회사 입사해서 좀 본격적으로 했을 때 좀 그 붐이 일어났던 데가 아마 동방신기부터인 것 같고요. 그 3세대랑 4세대를 좀 거치면서 네. 이 굿즈 시장이 엄청 이제 커지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 카테고리도 정말 광범해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 거의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모든 상품들이 다 굿즈화되고 있다고 봐도 맞아요. 과언이 아닐 정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센터장님 옆에 보면은 뭐가 갖고 오셨는데 그것도 굿즈인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마블 캐릭터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뭐 워낙에 글로벌하게 유명한 마블과 저희 이제 슈퍼엠이 미국 진출을 하면서 선보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이제 마블 히어로랑 어떻게 보면 케이팝의 어벤져스라고 좀 불리는 슈퍼엠을 좀 같은 웹툰 형식으로 좀 풀어내서 네. 안에 이제 보시면 뭐 티셔츠나 모자 그리고 어. 액세서리 뭐 키링 같은 것과 같이 들어있는 어. 한정판 상품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소주죠. 네. 소주. 샤이니 이즈 백. 아, 샤이니 그 저기구나. 굿즈구나. 그리고 소주 잔인데 이거 한 병 딱 다 한 병이 다 들어가는. 또 네. 어떻게 이렇게 알아맞혔어 또. 참. 저희 직원의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올 초에 이제 샤이니가 완전체로 컴백을 하면서 사실 샤이니 이즈백 이게 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근데 진로 이즈백하고 또 이제 마침 좀 비슷해가지고 네. 그 밑에를 눌러 보시면 소주는 사실 시판된 건 아닌데. 네, 샤이니의 응원봉 컬러랑 색깔이 어머, 똑같습니다. 어머. 그래서 네, 되게 재밌게 영상 콘텐츠에 그거를 흔들면서 이제 어머. 재미있는 영상도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혹시 생각나시는 것 중에 최근에 했던 IP 사업 중에 요거는 조금 인상적이었다 나한테도 그랬던 거 있으세요? 제가 좀 애착을 갖고 조금 챙겨봤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핑크퐁으로 유명한 스마티 스터디라는 네. 회사랑 네네. 저희 이제 NCT 드림이 함께한 NCT 렉스 좀 콜라보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시작된 계기는 저희 NCT 드림이 이제 유튜브 영상 컨텐츠에서 그 공룡 ABC송을 좀 불렀는데 그게 네. 좀 화제가 많이 되었고요. 네. 팬들이 좀 진짜 불러달라라는 좀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2가지 컨텐츠를 좀 선보였는데 네. 첫 번째는 좀 팬들이 요청한 대로 그 공룡 ABC송을 NCT 드림이 이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으로 좀 불렀었고요. 네. 또 하나는 마침 그 타이밍에 이제 NCT가 맛이라는 노래로 신곡을 좀 출시했는데 좀 재밌게 공룡 캐릭터랑 NCT 캐릭터가 이제 맛이라는 노래를 동요 버전으로 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였는데 좀 반응이 정말 좋았고 뭐 저희 팬들뿐만 아니라
핑크퐁 채널을 이용하는 뭐 아이와 엄마가 함께 좀 관람하면서 좀 되게 좋은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키즈 대상으로 하는 좀 프로모션이 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되게 자연스럽게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요. MZ 세대를 사로잡는 라이선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함께 해주신 우리 최지탁 팀장님 그리고 문아름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아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라이선싱 산업에서 MZ 세대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게 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 기업, 뭐 문화계, 뭐 모두가 다 주목하고 심지어는 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워낙에 MZ 세대들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싱이 특별하게 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오타쿠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세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전까지는 저희가 오타쿠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이런 게 이때 정도의 용어였는데 이제는 지금의 30대, 20대 그리고 젊게는 10대 후반까지 이제 오타쿠 그러니까 2차 창작을 하거나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비평하고 그리고 네. 그다음 넥스트로 가기를 원하면서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조금 정의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되게 커다란 일에 대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그냥 문화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만들어 봐야지 그러게요. 라고 하는 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MZ 세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 MZ 세대가 중요한 이유에는 이렇게 창작하거나 네. 그다음 넥스트를 만들어내는 창조력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세대면 우리가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올려서 MZ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하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지탁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워낙에 드라마 제작사로 성공한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제 새로운 장르의 사업화를 많이 시켜 오셨고 그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해 오셨어요. 최근에 진행한 IP 사업 중에서 특히나 이것은 우리가 MZ 세대를 겨냥했던 것이다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뭐 앞에 지금 프로그램에서 그 네이버 웹툰의 이윤 리드님도 나오셨는데 네. 사실 올해 이제 유미의 세포들이 방영을 했고요.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IP는 사실 저도 웹툰 되게 좋아하지만 네.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세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MZ 세대한테는 굉장히 타겟팅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을 가지고 사업을 좀 기획을 했었고요. 뭐 네. F&B, 리빙, 패션군에서 상품을 쭉 출시를 하고 네. 기획전까지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사업화 시켜가지고 작품을 다른 사업 영역으로 이렇게 넓힌다 하면 보통은 굿즈 그리고 뭐 전시 또는 공연화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뭐 게임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호텔 델루나하고 나의 아저씨의 방탈출 카페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MZ 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인상적이던데요. 뭐 일단 저희 이제 드라마를 만들다 보면 네. 주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세트 미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트 미술이 항상 아쉬운 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들이고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딱 촬영이 끝난 다음 날 혹은 그 주에는 무조건 다 철거가 되거든요. 네. 철거가 되면 결국엔 그 공간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되게 무형의 존재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 다 MZ 세대라 요즘 방탈출 카페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네. 또 이 드라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니 이 스토리를 변형해서
분명히 방탈출 카페의 요소를 뽑아낼 수 있겠다. 아. 그럼 두 가지를 한번 결합해 볼까라고 해서 사실 추진하게 됐고요. 네. 오픈을 하고 나니까 방탈출 카페의 그 원래의 목적도 목적인데 네. 그 특히 호텔 델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 스팟으로 좀 굉장히 유명해져서 네. 거기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음. 것들이 좀 많아졌고 이제 다만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 좀 어려워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대로 놓을 수는 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임적 요소, 그다음에 디자인적 요소를 좀 뽑아내서 네. 이 지금 뭐 유행하고 있죠. 그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공간으로 좀 옮겨가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우리 옆에 계신 문 교수님께서 고개를 막 끄덕이시면서 웃으셨는데 되게 잘했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약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아, 네. 사실은 제가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되게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네.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MZ 세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게임 같은 거거든요. 무언가를 체험하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래서 게임 스토리텔링은 공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공간이나 배경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그런데 드라마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경이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실감 콘텐츠로 못 들어가고 보기만 했던 거여서 그게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제페토에서 제가 안 그래도 호텔 델루나 이걸 해보면서 네. 너무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약간 MZ 세대한테 딱 맞는 그러니까 거 아니었을까.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채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김에 거기 보니까 뭐 굿즈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이제 MZ에 대한 거라 네. 사실은 MZ를 겨냥했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MZ를 알게 된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아. 관련된 굿즈인데 이제 하나는 악몽 인형, 하나는 공룡 인형, 그다음에 이 아. 5개의 출판물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네. 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악몽 네. 인형은 그 극중 여주인공이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로 계속 악몽을 꾸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인 강태가 이게 악몽을 먹는 인형이야. 그러니까 지니고 있어봐. 그럼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야. 네. 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았었고요. 네. 이 공룡 인형은 그 동생 상태가 사실은 이제 자폐를 좀 앓고 있는데 이 공룡에 되게 강박증을 좀 가지고 있어서 공룡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계속 이제 가방에 달고 다니던 네.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방영이 되고 나니까 MZ 세대한테는 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빠르게 좀 굿즈화를 진행한 사례고, 이 출판물은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 그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를 해주신 또 작가님이 계세요. 처음부터 이제 사실은 기획을 하고 이게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사실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여서 네. 저희는 출판물로 접근을 하고 네네네. 사실은 출판을 기획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네. 이거는 굿즈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뭐 해외에도 한 6개 그쵸, 국가 예. 이상이 나가고 사실 드라마 기반 출판물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한 15만 부 이상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MZ 세대는 이렇구나라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좀 많이 학습을 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자랑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제 옆에 계신 이명식 상무님께서도 뭐 MZ 세대하면 마음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뽀로로와 예. 잔망 루피, 그러니까 뽀로로와 루피의 차이. 어떻게 뽀로로가 아니라 루피로 우리가 MZ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MZ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그 MZ 세대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팀의 구성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저도 있고 이제 좀 4, 5년 차 된 직원들도 있고 신입들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모든 컨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 MZ 세대 그러니까 특히 잔망루피 관련된 거는 저희가 다 막내들한테 주로 MZ 맡기고 세대들의 있거든요. 가까운 예. 세대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MZ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잔망루피는 쉽게 얘기하면 그 프로슈머 컨텐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준 그런 프로슈머 컨텐츠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막내 스태프들이 이 프로슈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MZ 세대들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MZ 세대들과 네. 공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진현주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이 팬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굿즈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차이를 잘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굿즈들을 기획할 때 그 이전 세대를 대상으로 할 때와 확실히 이것은 좀 다르더라. 차별되는 것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팬덤을 대상으로 좀 뭔가를 기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팬덤에 대한 이해부터 조금 시작을 하긴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팬덤들은 좀 그냥 좀 수용하는 좀 자세가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 팬덤들은 정말 팬슈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획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기획 의도가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좀 뭐 상품의 퀄리티가 나쁘거나 할 경우에 그 당연히 불만 제기도 하고 뭐 불매 운동까지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팬덤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상품 기획에 좀 잘 반영을 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좀 그 공감을 좀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 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SM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굿즈를 그리고 가장 잘 기획해오고 사업화해온 곳이기도 한데 아이돌 팬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굿즈 기획들 잘 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아이돌 팬덤 아이돌 굿즈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라고 네, 많이 네.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1세대 아이돌들은 아까 저희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얼굴을 배치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다른 브랜드하고 콜라보하거나 혹은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캐릭터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돌을 해석한다라는 시각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캐릭터를 해석해서 나오는 굿즈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사실 팬덤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아이돌 팬덤의 굿즈를 보면서 너무 예뻐서 내가 이 아이돌이 팬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가져가고 싶다 정도의 되게 재치 있는 아이디어도 많아서 저는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팬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MZ 세대들 참 어렵고 까다롭다는 우리 MZ 세대들을 사로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MZ 세대를 사로잡는 마케팅의 핵심이 결국 팬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자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인기에 그냥 힘입어서 굿즈를 만들고 사업화시킨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센터장님? 정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신도 아니지만 네. 팬들이 그냥 단순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냈다가 좀 음. 실패한 경험이 사실 많이 있고요.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팬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네. 그것을 좀 끄집어내는 게 되게 좀 중요한데요. 그래도 저희 팀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을 좀 잘 하고 있고 그걸 잘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게 최근에 이제 그냥 단순히 아티스트의 얼굴을 닮은 캐릭터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좋아하는 뭐 동물 아니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뭐 고양이를 좀 동물화 해가지고 상품을 직접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네. 만들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아티스트가 뭐 평소에 글이 뭐 잘 쓰는 이모티콘 그리고 평소에 아티스트가 자주 하는 말 이런 네. 데서 좀 디테일을 찾아고 상품을 기획을 하면 반응이 좋은 반면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으로 그냥 저희가 내고 싶은 걸 내면 좀 외면을 많이 받는 경우를 좀 많이 네. 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 세대하고는 그렇죠. 자, 우리 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회사에서 성공한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아이디어, 기획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고민을 하실 때 이 MZ 세대를 사로잡는 마케팅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네. MZ 네. 세대의 마케팅 관점 그 말씀 주신 거랑 되게 좀 유사한 관점이긴 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음. 사세요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이 어떤 걸 되게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드라마 콘텐츠는 2달이면 방영이 끝나다 보니 좀 긴밀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진짜 저희 팀에 있는 MZ 세대가 무언가를 사왔길 한번 물어봤어요. 이건 뭐니? 그랬더니 저한테 비싼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쓰레기. 네, 그래서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파악을 해봤더니 남한텐 가치가 없어도 난 전혀 상관없다. 나한테만 가치 있다면 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거야라는 의미인 거라 어떤 의미를 좀 담아줄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좋아할지 좀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네. 결국에는 성공의 열쇠이고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토크의 주제가 MZ 세대니까요. 우리도 좀 발랄하게 OX로 MZ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을 들으시고 맞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단호하게 그렇다면 X. 잘 모르겠는데 또는 반반이고 이렇기도 한 것 같고 저렇기도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즘 너무 화제여가지고요. 내가 포텐독 감독이라면 똥발반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세모 안았을 것이다. 안았을 것이다. X. 오, 완전하게 갈렸는데요. 자, 귀에 적어놔야 됩니다. 저 죄송한데요. 네. 안 왔을 것이다의 부정이라는 것은 네. 한다라는 것. 할 것이다라는 그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나는 할 것이다. 잘했다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난 괜찮은 것 같다. 사실 저는 저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막 엄청 하잖아요. 뭐 율동도 하고 재밌어야 되는 건가? 왜 난 잘 모르겠지? 사실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 영상을 네. 봤을 때 이게 뭐지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댓글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몇 분부터 몇 초까지는 슈퍼주니어의 쏘리 안무고 몇 분부터 몇 초까지는 샤이니의 무슨 안무고 몇 분부터 몇 초는 무슨 안무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댓글에서 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왜냐면 저도 아는 안무일 테니까 네.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이게 뭐였지 하고 찾아보고 다 예전의 곡들도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영상을 다 기억을 하고 지금도 부르라고 하면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놀이로화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더라. 잘한 것 같다. 똥발봤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지탁 팀장님께서는 아니다. 그 아니라는 의미가 네.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일명 배설물 개그가 약간 좀 들어가 있죠. 네. 분명히 좋기는 한데 네.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될지는 사실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고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사실은 주저해서 못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제작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나라면 조금 주저했을 것 같다.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 같다. 네, 좀 말씀하시는 어려웠을 거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진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최 팀장님하고 좀 비슷한 네, 의견인데요. 훌륭하시고 되게 용기에 이제 박수를 보내지만 네.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조금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니면 도인 약간 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의 반반의 의견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라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우리 임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 그 몇 번을 봤는데 어떤 때는 되게 재밌다가 어떤 네. 때 보면 별로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아직도 이게 왜 통했는지 잘 모르겠다. 나라면 나도 모르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역시나 OX로 가겠습니다. MZ 세대에게 안 통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흥한 컨텐츠 IP가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아니다, 있다. 자, OOXO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임상무님부터 들어보죠. 안 통할 줄 알았는데 되더라. 저는 매드몬스터라는 컨텐츠. 예. 아, 네네. 예, 사실 저는 이제 X 세대니까 제 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얼굴이 나온다라는 게 처음에는 솔직히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제 얼굴이 다른데? 근데 이게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댓글을 네. 봤는데 누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세상이 모두 나를 속이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속아준다. 사랑의 매드몬스터.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는 야 이게 통하구나 MZ 네. 세대한테는. 그래서 정말 놀라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잔만루비 사업할 때도 굉장히 큰 어떤 길라잡이가 되어줬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제 있습니다. 공부가 되시겠네요.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진 센터장님 있다. 네. 네. 저는 좀 프로덕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다른 기업들이 하는 콜라보 같은 것도 좀 많이 보는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곰표 맥주가 아, 처음에는 네네. 이게 팔릴까? 정말 좀 그랬어요. 왠지 그냥 밀가루 맛이 날 것 같고. 예. 근데 마셔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된 이유를 알았는데 그게 조금 처음에 느낀 것보다는 네. 흥했다라는 거에서 동그라미 뭐 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없어서 막 네. 못 구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쵸.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우리 그 채팅장님 같은 경우에는 없다. 내 예상이 다 맞았다. 이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거나 혹은 그렇게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네. 사실 모든 컨텐츠를 다 MZ 세대를 포함해서 겨냥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겨냥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겨냥을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컨텐츠들은 꽤 그쵸.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문 교수님은요? 사실 저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봤을 때 저는 오디오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웹소설의 오디오북이나 웹툰의 오디오북, 오디오 드라마화가 된 게 지금 텀블벅이나 다른 쪽에서 팬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영상도 이미 나왔고 웹툰도 있는데 굳이 오디오까지 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골수의 팬덤들은 다 사더라고요. 이걸 다 들으면서 더 상상하는 맛이 있대요. 그래서 네. 오디오 콘텐츠가 먹히는구나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런 질문입니다. MZ 세대에게 안 통할 줄 알았는데 흥했던 컨텐츠가 있다. 그러니까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했던 컨텐츠가 있다. 이건 이제 채 팀장님한테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MZ 세대를 분명히 겨냥해서 했는데 잘 안 됐다 생각보다는 있으세요? 사실 이제 네. 저희가 많은 드라마도 만들고 사업도 네. 하는데 그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특정 무언가를 이야기는 좀 살짝은 곤란하고 그냥 네. 전체적으로 느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음? 그 MZ 세대가 출연을 한다. 뭐 예를 들면 하이틴물이라던가 청춘 로맨스물은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MZ 세대한테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조금 무거운 사극이나 뭐 이런 SF물 같은 게 안 통할 조금은 덜 통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밈이 되는 형상들도 있어서 이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구나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무님께서는 아까 전에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공부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MZ 세대에게 통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안 통했더라. 그런 컨텐츠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지금 잘 모르겠네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우리 진 센터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특정 브랜드를 좀 말씀드리긴 좀 네, 그렇고 네. 반응을 봤을 때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팬들이 너무 같다. 그러니까 팬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대중들이 너무 같다 또는 네. 시대의 흐름을 좀 잘못 읽은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될 줄 알았는데 또 비슷한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안 되고 네. 되는 게 되고라는 것 때문에 정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고민을 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MZ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민이 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릴 질문도 아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다음 질문 역시나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Z 세대를 사로잡는 콘텐츠 IP를 만드는 나만의 혹은 우리 팀만의 우리 회사만의 노하우가 있다. 하나, 둘, 셋. 555 우리 교수님께서는 X. 잠시 후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우리 막내들을 믿는다 이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제가 관여하지 않는 거, 제가 최대한 의견 내지 않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실제로 네. 뭐 인스타그램 저희 컨텐츠 만드는데 한번 지나가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게 만들고 있어서 좀 몇 가지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나 이거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제일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좋아요도 거의 처참한 수준이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아예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네. 저희 회사는 이제 높은 사람은 최대한 관여하지 말자가 이제 저희 예. 교수님 전략입니다. 이런 사실 상무님의 자세와 마음도 너무 존경할 만하잖아요. 아 이게 MZ 세대에게는 안 통하는구나. 아, 우리는 조금 뒤로 물러나 있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있다 해주셨어요, 진 센터장님. 좀 상무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냥 정말 그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게 네. 좀 자유롭게 네. 그 기회를 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아, 센터장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시긴 너무 MZ 세대이실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까 이런 진로 소주하고 한 것도 직원들이 하고 싶어서 네. 정말 재밌게 할 때 좀 결과물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팬들이 평소에 뭐 아티스트를 어떻게 부르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정말 하나씩 정말 잘 챙기더라고요. 네. 그런 디테일,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좀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혹시 듭니다. MZ 세대의 마음을 읽는 것은 MZ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면서 우리 최 팀장님. 아주 공교롭게도 상무님이랑 센터장님이랑 아주 같은 의견인데요. 네, 네. 저희 팀이 저 빼곤 다 MZ 세대라서 음. 말을 하지 말자. 특히 아이디어 내지 말자.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면 제가 가진 짐은 제 위에 리더분들도 되도록 말을 못하게 막자.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노하우고, 사실 아이디어 내서 뭔가 결과물을 봤을 때 네. 위에서 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하등의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진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아이디어는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 정말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 너무나 흥한 그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X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주실까요? 별 큰 이야기는 아니었고 제가 만든 사람이 네, 아니기 그렇긴 때문에 하지만요. 없다였고요. 네, 사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세 분하고 동일하게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웹툰 쪽에서 뭐 공모전을 대상을 다 쓰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생들을 저희 교육 쪽에서도 먼저 체크하는 경우가 절대로 저희가 손 터치를 하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 교육 현장에서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신 이제 세 분께 가장 MZ 세대들과 늘 섞여 살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내가 느낀 바로는 학생들의 경우를 보니 이들의 마음을 조금 사로잡고 관심을 좀 끌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콘텐츠에 대한 팬덤 위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마케팅으로 건너가면은 이게 SNS를 통해서 이게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이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휘둘린다라기보다 많이 참조하게 되는 게 인플루언서를 찾아다닙니다. 네. 근데 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저희 블로그 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 분들이 그냥 동경을 할 만한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신뢰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유튜버나 그 인플루언서가
게임을 위주로 하는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이거 드라마가 재밌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게임을 보고 본인들이 먼저 영업을 하러 다니는 네. 이런 방식이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 저는 사실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10cm 가수가 이번에 앨범을 낼 때 발명 쓰레기거리라는 유튜버를 통해서 거기에서 먼저 한번 콘텐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네. 몰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젊은 층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유튜버나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인플루언서라고 MZ 세대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과 또 업계에 계신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자리가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MZ세대를 사로잡는 라이선싱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